자식에게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가오게 하는 비밀은 당신이 홀로 서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열립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식이 스스로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부모의 비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이 들문 강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스를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흘러갈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노년의 삶은 이전 세대와 크게 다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자식은 부모 속을 10번 뒤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번의 뒤집힘 후에 찾아오는 평온함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평온함의 비결은 놀랍게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일 때, 그것은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편할지 몰라도 둘 다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자식도 당신도 각자의 산을 올라야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의무감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할 때 자식은 오히려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은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방문, 전화, 경제적 도움,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질 것입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실망이라는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외로움을 채울 의무를 지우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짐 지우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유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봐주며.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의무감으로 방문한다는 것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자. 유여사는 먼저 자신의 취미를 찾았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그녀의 그림 전시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독립적인 행복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자식도 당신을 찾아옵니다. 나무가 스스로 꽃을 피울 때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당신이 스스로 행복을 가꿀 때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활기찬 모습, 독립적인 모습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 세대는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그 모습을 내어주듯
자식에게 당신의 경험을 전하되 결정은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당신의 조언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그래도 가슴이 아프십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 뜻대로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 그것은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더 많은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십시오. 놀랍게도 모래는 당신의 손바닥 위에 머물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간섭과 관심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당신의 지나친 전화, 방문 요구, 생활 간섭은 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당신을 멀리하는 이유, 혹시 당신의 지나친 기대 때문이 아닐까요? 기대가 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는 때로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슬을 푸는 것, 그것이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노인 가구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홀로 산다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결국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만듭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아들에게 자주 전화했고 방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그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고 노래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점차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은 매주 아들 가족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즐거운 일상을 들려주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과 자식과 교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존은 짐이 되지만 교감은 선물이 됩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진정한 교감입니다. 진정한 교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자식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되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이 실패했을 때도, 그들의 선택이 당신의 기대와 다를 때도, 모든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흐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식의 길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과 다르더라도, 그럴 때 자식은 당신을 진정한 지혜의 원천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진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 혹시 당신이 먼저 효도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는 실망의 씨앗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자식은 오히려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과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스스로 행복을 찾으십시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배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전화하되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나누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부모의 비밀. 그것은 결국 비움에 있습니다. 기대를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통제를 비우십시오. 그 비움의 공간에 사랑이 채워질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식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높은 곳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흐릅니다. 그것이 물의 이치이며 사람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그들은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이제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효도는 종종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마주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와 다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었으나 자식과 함께 사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발전했으나 진정한 소통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힘이 되는 부모입니까? 이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박 여사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주말마다 방문하길 바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아들의 통화. 엄마 집에 또 가야 해서 정말 피곤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찌르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신의 자식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과감한 변화입니다. 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방문을 요구하지 않기로. 대신 그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주고받고 줌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녀의 아들이 먼저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방문하고 싶은데요. 강요 없는 관계에서 자발적 효도가 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은 단절의 도구가 아닌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70%의 시니어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합니다. 당신도 이 흐름에 동참하셨습니까? 아니라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자식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문자 메시지, 이모티콘, 사진 공유. 이것이 현대의 효도 언어입니다. 자식들은 이런 소통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디지털 소통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술은 도구일 뿐 관계의 본질은 아닙니다. 가끔은 깊은 대화, 따뜻한 포옹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찾으십시오. 한국인의 DNA에는 정이 흐릅니다. 이 정은 강요할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정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진정한 정이 피어납니다. 대전의 70세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를 자식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방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고 싶을 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식들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가져가기 위해 왔다가 아버지의 텃밭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손주들과 함께 텃밭을 거들었습니다. 강요 없는 나눔이 자연스러운 효도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해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효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받기만 바라면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효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쌍방향 의무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당신의 양육 의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적 지지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5번째 비밀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자식도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기 대우를 보고 배웁니다. 2025년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채워야 할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광주의 68세 정 여사는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동네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1년 후 정 여사의 합창단이 서울에서 공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자식들 모두 공연을 보러 왔고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 활기찬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정 여사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서울에 올라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합창단 공연 일정을 공유합니다. 자식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공연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6번째 비밀은 바로 자신만의 빛입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빛을 발할 때 자식들은 그 빛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신만의 빛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독립적 행복을 향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6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적 행복, 통제 내려놓기, 진정한 교감, 과감한 변화, 자기 사랑, 그리고 자신만의 빛.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움입니다. 기대를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통제를 비우고, 의존을 비우는 것. 이 비움의 공간에 새로운 관계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한국 전통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사찰에서 20년간 거주한 78세 법연 스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에 얻으려고 합니다. 자식의 관심, 존경, 도움. 그러나 노년의 진정한 과제는 얻음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비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기대와 집착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심장을 멈추게 할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늙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짐이 될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2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늙음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짐이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정책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가족 간의 진정한 유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유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어린 나무는 지지대가 필요하지만 성장한 나무는 스스로 서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끊임없이 보살피려 할 때 그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넘어질 자유, 실패할 자유를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3세 한 여사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결혼 후 해외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호주로. 한 여사는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는 의무적이 되었고 대화는 피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귀국을 재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휴가를 내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영어 공부하신다는 말에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화상통화로 매주 영어 수업을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7번째 비밀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자유를 줄 때 그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자유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식에게 어떤 형태의 사랑을 주셨습니까? 혹시 당신의 필요,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불안을 채우기 위한 사랑은 아니었습니까? 충남 보령의 77세 송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달 용돈을 받는 것이 자식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자식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돈이 부담돼. 하지만 안 드리면 섭섭해 하시잖아. 송할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살아보자. 그는 경로당에서 소개받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정원 관리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그의 일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정원 관리하시는 거 정말 멋져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이제 송할아버지는 자식들과 정원 가꾸기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직접 번 돈으로 작은 선물을 사줍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8번째 비밀은 바로 존엄성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때 자식들은 당신을 더욱 존경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효 문화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효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 상호 독립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효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효를 고집하며 자식에게 의존하는 길. 다른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효를 받아들이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배는 닻을 내려 한 자리에 머물려 합니다. 다른 배는 돛을 올려 바람을 따라갑니다. 어떤 배가 더 안전할까요? 변화의 바람을 거부하는 배는 결국 파도에 휩쓸립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배만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닻을 내린 배입니까? 아니면 돛을 올린 배입니까? 도전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30일간 자식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방문, 전화, 도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 그리고 30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도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울산의 69세 이 할머니는 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30일 동안 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0일이 지났을 때 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죠? 제가 주말에 점심 사드릴게요. 이 작은 실험이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이 할머니가 딸에게 매주 전화했지만 이제는 딸이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9번째 비밀은 바로 용기입니다. 변화의 용기, 내려놓음의 용기, 홀로 서는 용기.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가족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충돌. 이 모든 것이 자식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줄 때 더욱 깊어진다는 것. 이것이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1세 최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을 품에 안고, 중년에는 손을 잡고, 노년에는 등을 밀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을 붙잡지 말고 그들이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노년의 참된 기쁨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훌륭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궁극적인 성공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9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적 행복, 통제 내려놓기, 진정한 교감, 과감한 변화, 자기 사랑, 자신만의 빛, 자유, 존엄성, 그리고 용기. 그러나 가장 중요한 10번째 비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에 충실하기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원망을 버리고 미래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관계에 감사하십시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82세 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어제는 이미 떠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이 순간을 감사히 살아가자. 그는 매주 일요일 찾아오는 아들 가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요양원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방문할 때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기대 없는 만남, 그것이 가장 행복한 만남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현재에 충실한 삶,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10번째 비밀은 바로 현재에 감사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부모의 비밀 10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보살핌의 형태였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자유를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자식과의 관계도 새롭게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 깊은 기대를 바꾸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비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덜 요구하고 더 독립적이 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평온을 찾으십시오.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사랑도 흐릅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이 효도하고 싶게 만드는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